3시간밖에 안 주셔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3시간 동안 열심히 교수 기법에 관한 강의를 해오르겠습니다. 저는 제주도부터 청와대까지 3,000여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이스 와르미치오 스피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를 30여 년 김씨 교수님도 다녀가셨고 네, 하셨습니다. 올 3월에 세상을 닦으라는 긍정화법이라는 책을 39번째 책으로 썼고요. 40번째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 김영석 교수님처럼 백사가 되어도 자기 하는 일을 꿋꿋하게 하는 분들을 존경하고 또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120세까지, 130세까지 하시는 일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박수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30년 동안 강의했습니다. 3,000여에 걸쳐서 강의했고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와대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될 장소는 바로 이곳 여러분들과 함께라는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현장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명강사가 되시고 또 먹히는 강의를 하시고자 하면 저를 최대한 저의 안에 있는 걸 뽑아주셔야 되는데 뽑는 방법은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따라서 합니다. 리액션이 매너다. 시작. 리액션이 매너다. 리액션이 액션이다. 리액션이 액션이다. 강의장에 가면 세 가지 부류로 나오죠. 한 가지 부류는 구경꾼, 팔짱기로 듣는 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제가보다나 교수진들, 그렇죠.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국장급들도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류는 리액션을 보냅니다. 리액션을 보내면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계속 만나게 되고 또 모임도 같이 하게 되고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부류는 요즘은 리액션 시대가 아니라 액션 시대입니다. 막 나와가지고 막 설치고 말이죠. 참여하시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떤 부류를 원하십니까? 리액션.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액션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강의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뵈니까 얼굴 보면 알아요. 저분이 강의를 잘하실지 못하실지. 저는 사람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을 보면 압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입술꼬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죠. 또 한 가지 부류는 입술꼬리가 늘어져 있는 사람. 근데 보니까 뵈니까 입술꼬리가 다 올라가서요. 막 승천하고 계신 느낌, 막 혈이 막 기가 막 하늘로 치솟는 느낌입니다. 네, 그러하셔야 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웃지 않으려거든 가게 문 열지 마라.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웃지 않으려거든 마이크 잡지 마라.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행복이 있을 때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고 먹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처져 있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무슨 강의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최고의 상태가 아니라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여러분 앞에 섰어요. 네, 11월 2일하고 3일날 1박 2일로 영덕의 동해안을 지금 자전거, MTB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하려고 12명이 갔는데 첫 출발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네, 제 나이를 잊고 그냥 페달을 막 밟았는데 딱 고개를 드니까 S코스, 급경사의 S코스예요. 그래서 그 핸들링을 못하고 그냥 도로막을 이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왔더니 포항까지 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왜냐면 하이바가 나가고 의식을 잠깐 잃어가지고요. 머리 다친 줄 알고 큰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얼굴도 안 다치고 말이죠. 팔목만 으서졌어요. 그래서 힘쓰셨습니다. 네, 여러분 면목이 없습니다. 강사는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상태로 사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 생테레리죠. 어린 왕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법정 스님이 좋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정 스님이 그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책을 막 많이 사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사서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좋은 책이니까. 어른이 있는 동화잖아요. 여기 아직 못 읽어보신 분이 딱 두 분 계시네요. 그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책을 읽으면 막 깨달음이 절로절로 옵니다. 첫 번째 깨달음. 이 세상에서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참 너무 많죠. 강의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행복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성공도 얻을 수 있는 거고 돈도 얻을 수 있는 거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250명, 조지라드는 250명 법칙을 얘기해요. 인간관계는 250명, 한 사람이 250명을 관리할 수 있다. 하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SNS 시대라요. 250명 가져는 안 되고요. 5,000명. 최소한 500명. 1,000명. 여러분 핸드폰에 1,000명은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로 있는데요. 네, 요즘은 많이 사귀어야 돼요. 어장 관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네. 남자들이 여자를 관리하는데 어장에 넣고 관리를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또 여성들이 남성들을 어장에 넣고 관리를 한대. 그래서 어장 관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장에는 고기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몇 마리가 있는 거죠.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슬픈 건지 축복인지 재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장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인맥은 어장 관리래요. 근데 옛날에 공자 말씀이 3명의 친구, 진정한 친구를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다. 성공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3명만 넣더라고요. 아니요. 거기다가 250명은 넣으셔야 돼요. 내 친구, 내가 급할 때, 또 내가 외로울 때 달려와줄 친구가 있다면 나는 250명은 된다. 250명이 안 되면요. 계속 어장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250명은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생일날, 그들의 기념일날, 축전 띄우시고, 또 요즘 카카오톡으로 또 커피도 배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몇 명이요? 250명. 많으면 많수 좋습니다. 옛날 말 믿지 마세요. 옛날에는 고전이에요. 3명의 친구, 진정한 친구 3명만 있으면 돼. 라고 하지 마세요. 3명 가지고 부족해요. 네, 30명. 많게는 300명. 이렇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다익선입니다. 한 사람의 근데요 250명이 됐건 500명이 됐건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만 익히면 250명도 얻을 수 있고 500명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는 분들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제는 제가 박수를 요구하지 않아도 어설프잖아요. 그리고 유치하잖아요. 때가 되면 박수 보내주세요. 이거 참 어색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저를 이렇게 막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3시간 동안에 정말 잘 보냈다. 나는 정말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때운다는 말이에요. 정말 기분 나빠. 오늘 식사를 어떻게 때우지? 이 시간을 어떻게 때우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때우지? 오늘처럼 귀한 시간을 어떻게 때운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때우지 말고 누려라. 시작. 때우지 말고 누려라. 네, 최대한 행복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즐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요? 그래야 인생은 즐기는 거야.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하여 즐기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즐길 수 있을까요? 크레이지 플로우 빠져드는 거예요. 네, 그 시간에 그 일에 빠져드는 거예요. 칸트는요 행복의 조건을 얘기했는데 이 말씀 드리고 갈게요. 칸트는 언제 행복해요? 일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하죠. 여러분들은 잡을 가지고 있잖아요. 잡 하시는 일이 역할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청사랑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죠. 저도 이렇게 강의할 때가 최고 멋있대요.
네. 평소에는 희쭈그리해요. 근데 마이크 잡으면 막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눈에서 광채가 나요. 왜요? 몰입하고 있으니까. 몰입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가져야 돼요? 이 김효숙 교수처럼 100세 넘도록. 요즘은 130대까지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목표는 나 80까지는 살 거예요. 아니에요. 수정하셔야 돼요. 120세로 수정하세요. 앞으로는 500년까지 산대요. 500년. 4차 산업혁명 시대. 왜요? 장기를 이식한다고 하면 500년만 살겠어요? 청년들 못 살겠어요? 제가요,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몸이 아프니까 몸이 불편해요. 생각보다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저녁에, 낮에는 막 활동하니까 아픈 줄 모르는데요. 저녁에 누워있으면요, 온몸이 쑤셔요. 그런데 그만큼 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얻은 게 뭘까요? 네. 간이 저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간경화. 병원에 가면 간경화 조직이 있습니다. 술자리 좀 제발 피하세요. 들을 때 뿐이에요.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이러고요. 어디서 보면 매일매일 치맥 먹고 또 섞는 거 있죠. 폭탄주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끊었어요. 일단 습관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먹지. 그래서 간이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모를 거예요. 간이 회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했어요. 나도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몰입하는 일을 가십시오. 언제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버나드 쇼는 묘유명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물쭈물하다 그럴 줄 알았죠 라고 적혀 있답니다. 우물쭈물하다 보면요 부동까지 가요. 저는요, 김수희 선생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는 백발 청년이었거든요. 백발로 다녔어요. 39대부터 백발이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요, 저만 보면요, 우와, 멋있습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오늘 청바지 안 입었는데 제가 청바지가 한 30불 돼요.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강의하면요, 절로 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염색을 했어요. 여러분 염색 안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염색할 날이 올 겁니다. 평생 청춘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네. 확실하게 챙기시고 확실하게 누리세요. 때우지 마십시오. 네. 한 끼라도 때우지 마십시오. 맛있는 거 마음껏 맛있게 드시고 또 이 시간 그냥 몰입하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수학행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기술이 아닐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교육생들을 훈련시켜라. 시작. 교육생들을 훈련시켜라. 대접받고자 하는 말을 알려라. 시작. 대접받고자 하는 말을 알려라. 어떤 이들은요 생일날 되면요 입을 함구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살핍니다. 내 생일날 도대체 어떤 놈이 챙겨주나 살피거든요. 근데 아무 놈도 안 챙겨줘요. 왜냐면 바쁘니까. 요즘은 참 카톡에 뜨더라고요 생일날. 아무튼 알리세요. 대접받고자 하는 말 알리세요. 네. 그래서 대접을 받으세요. 그리고 대접을 해준 사람한테 보답을 하세요. 그게 멋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뿡 하고 있다가 내 생일날도 못 챙겨주고 그냥 바가지 긁지 마시고 남편 바빠요. 밖에 나가서 일하기. 네. 아내를 두신 분 다 한 분 계시네. 여기 다 남편만 두고 계시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몰입하는 일을 가지세요. 많이 갈수록 좋아요. 저는 요즘 버킷리스트 많이 얘기하는데요. 너무너무 많아요. 버킷리스트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눈을 감을 수 없어요. 아침마다 눈을 번쩍번쩍 떠야 됩니다. 와,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눈을 뜹니다. 왜요? 할 일이 많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요 60세 정년하고 나서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매일 등산 가는 거예요. 등산도 하루 이틀이죠. 6개월만 다녀보세요. 신물이 나죠. 그러다 보니 오늘 시간을 어떻게 때우나. 때우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네.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도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네,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그 강의 시간을 때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즐기세요. 누구와 함께? 네, 교육생과 함께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씁쓸한 강의, 강사료만 챙기는 강의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플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행복의 대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때론 스트레스 받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지긋지긋한 대상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진정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얻고 누리고 있습니다. 살적 동물이시고요. 현대인들은요, 사람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혼숙, 혼밥, 혼주, 혼사까지 하더래요. 혼사가 뭔지 아시죠? 혼자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사회 안정망이 필요합니다. 네,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함께 하세요. 네, 함께 하세요. 혼주 즐기지 마시고요. 혼밥 즐기지 마세요. 함께, 누구와 함께. 빌 게이츠가 얘기했어요. 매일마다 점심을 다른 이와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다. 네, 지긋지긋하지만, 때론 짜증나지만 그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남편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도 누군가를 지켜봐주고 있고,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네.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행복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일이 행복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거죠? 내일이 없다면 오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빛이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칸트는 사람이 행복의 대상이고, 일이 행복의 대상이고, 또 내일이 행복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칸트를 어린 왕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강의도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칸트, 어린 왕자를 좋아하는 이유 두 번째.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한 줄 알잖아요. 그죠? 목걸이,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것만 귀한 줄 아는데,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귀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요, 귀한 것은 공짜라는 거예요. 공기도 공짜, 바람도 공짜, 이 시간도 공짜, 그죠? 공짜죠. 공기를 돈 주고 먹을 수 있다고,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돈 몇 푼이 없어서 공기를 못 사 드시고 그냥 돌아가신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어린 왕자를 좋아하는데요. 어린 왕자 두 번째가 눈에 보이는 것이 귀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가요, 길들여짐의 의미입니다. 길들여짐의 의미. 왜 우리 가족이 귀해요? 왜 내 알고 있는 친구가 귀해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7단락이 있는데요. 저하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I meet you. 나는 당신을 만났어요. I think you. 만난 순간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안 지나서 난 그대 생각뿐이에요. I think you. 온통 그대 생각뿐이에요. 그런 적 있으셨죠? I think you. 기억이 안 나세요? 오래돼서? I think you.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가득한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일이 됐든 아니면 어떤 봉사가 됐든 아니면 사람이 됐든 늘 가슴속에 가득한 그런 대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I like you. 나는 당신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단계가요.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요. I want you. 나는 당신을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I need you. 이제 당신이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I knew. 나는 당신이에요. 이게 일체감인데요. 자, 여러분, 저는 화술 강사예요.
화술로 제가 박사를 받았어요. 화술학 박사 하니까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요. 저는 경영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논문을 화술로 해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실은 화술 경영학 박사예요. 네. 네. 근데 실은 소통이 행복이에요. 얘기해 드릴까요?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통하면 불통, 아프지 않아요. 통하면 아프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불통, 불통하면 즉 통, 아파요. 이게 한의학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허준 박사가 동의보감에 했을 때 그렇게 썼대요. 따라서 합니다.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게 우리 몸에만 그래요? 사회도 그렇고요. 조직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래요. 네, 우리가 뭔가 통하고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를 인정해준 사람도 없고요. 교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적막하겠어요. 통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근데 통하는데 법칙이 있는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을까? 따라서 합니다. 관점을 바꿔라. 시작. 관점을 바꿔라. 오늘 1강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제안이 관점이 누구예요? 예요. 관점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강의를 하세요? 뽐내면서 강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강의하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정말 먹히는 강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전역에 가면 옛날에는요 기차 표를 살 때 어떻게 써 있어요? 그 창구에 표 파는 곳. 근데 요즘 어떻게 쓰여 있어요? 표 사는 곳. 어떻게 관점이 바뀌었어요? 네, 옛날에는 철도청 중심으로 표 파는 곳이래요. 얼마나 건방진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표 사는 곳. 표 사는 곳. 누가? 고객이. 고객 중심. 교육자 중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대 중심. 스피치하고 연애하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무슨 공통점일까요? 연애할 때는 상대 중심이에요. 오늘 뭐 먹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서 중심이 바뀔 수 있죠. 자기 중심으로. 나 뭐 먹고 싶어. 뭐 해줘. 대접받고자 원하잖아요. 네, 대접받고자 원하거든 먼저 대접해 줘라. 이게 인간관계 황금질이잖아요.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근데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람하고 소통하려면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랑의 7단계를 말씀드렸죠? I meet you, I think you, I like you, I love you, I want you, I need you, I'm you. 난 당신이에요. 최고의 사랑의 단계는 I'm you예요. 나는 당신이에요. 일체감이잖아요. 시를 쓰는 방법, 사물이 되어라. 내가 사물이 되었을 때 시가 촥 나오거든요. 사람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물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좋은 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공감하려고 하면 상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네. 강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이 듣고자 하는 교육생이 뭘 원하는지 니즈가 뭔지를 알고 강의를 준비하시고 강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대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준비한 대로 너희들은 들어. 난 30년 강의한 사람이야. 40권의 책을 쓴 사람이야. 들으라고.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게 아니라 상대의 니즈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브라타 있죠? 둘이 토론하듯이 주고받은 강의가 최고의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주고받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 좀 여러분 교재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거대로 강의를 진행하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서두를 제가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이런 때 이렇게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어떤 애로사항이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받겠고, 교재를 보면서 또 이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요구한 게 뭐예요? 정말 나는 관점을 바꿔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성찰하셔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닌지, 청중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가 B가 있어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방이거든요. 네. 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영희가 있고, 여기가 철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자예요. 근데 영희가 철수가 있는데, 영희 둘이 있을 때 이 A 상자에 인형을 넣었어요. 근데 철수가 나갔거든요. 근데 영희가 A 상자에 있던 것을 B 상자로 옮겼어요. 인형을. 근데 철수가 다시 나갔다 들어왔어요. 영희는 철수가 인형이 A 상자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B 상자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다 함께. A 상자에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의 관점은 어른 입장에서 당연하죠. A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영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희는 철수도 B 상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점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만큼 관점이 쉽지 않은데요. 어른이 되면 이 관점이 바뀌어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제가 배수리하고 타임하고 지금 매치가 안 돼가지고 이게 끝나는 시간인지 시작하는 시간인지 몰랐어요. 네, 시작이죠. 네. 정시야. 네, 이제 알았습니다. 시기가 저기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른이 되면 관점이 바뀌거든요. 어른. 7세 이상이 되면 이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걸 관점 전환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어른이 나이가 들면 애기 된다는 얘기 있죠. 그 믿으시죠?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또 자기 관점, 자기 고집 불통이라는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다시 안 본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고 얼쑥한 얘기냐고요. 어린아이들은요, 싸웠잖아요? 그리고 바로 해대고 다시 놀아요. 왜요? 네네. 유연성이죠. 근데 어른들은요, 너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불통에다가 관점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셔야 돼요. 관점을 못 바꾸면 나는 이미 어떻게 됐다? 네, 노인네다. 노인네를 요즘 뭐라고 하죠? 꼰대다. 자, 따라서 합니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관점을 바꿔라. 시작.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관점을 바꿔라. 이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누구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누구 관점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누구 관점에서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스스로 질문하면 그때마다 적절하게 상대에 맞춰서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먹히는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자, 먹히는 강의하고 겉도는 강의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먹히는 강의가 어떤 강의일까요? 먹히는 강의. 겉도는 강의는 뭘까요? 왼쪽으로 들어왔다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 이미 삭히지도 못하고 나가는 거. 이거죠. 자, 보세요. 저는 정말 책을 쓰고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교육주 한주 준비하고 하니까 늘 머리를 쓸까요, 안 쓸까요? 늘 써요. 남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해요. 최소한 당신은, 윤박은 치매는 안 걸릴 거야. 왜요? 머리 쓰는 게 보이거든요. 매일 머리 쓰거든요. 근데 저처럼 머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정보가 들으면 안 나가요. 왜요?
이미 기존에 머릿속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딱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야 친구야 놀자고 손잡아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딱 쐐기처럼 딱 박혀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 머릿속에 정보력이 막 계속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처럼 막 커져가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안 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비어있잖아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죠? 나왔다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심심한 거야.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놀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나가요. 왼쪽으로 쭉 나가버린다고. 이게 겉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머리가 강화가 되고요. 기억력이 강화가 됩니다. 정보력이 커집니다. 근데 머리를 안 쓰면 안 쓸수록 정보력도 약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머리가 갈수록 가벼워집니다. 먹히는 스피치는요. 머리 여기서 겉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침착이 된다고 하나요? 어디까지? 가슴까지. 돌발 퀴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장 멀리 가는 방법은요? 왼수하고. 동의하시죠? 네. 서울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심리적 시간이잖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금방 가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가요. 맥주 한 캔 먹었더니 벌써 부산 도착했어요. 근데 지긋지긋한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이 안 나오는 사람하고 동행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요. 그냥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죠. 네. 두 번째 퀴즈.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무슨 거리일까요? 네. 밤의 거리. 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10원을 헛되이 쓰면 20원을 낭비하는 거다? 저희 아버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10원을 낭비하면 또 10원을 채워야 되니까 20원을 낭비한대요. 아버님이 그렇게 구두쇠이셨어요. 근데 정말 저는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총각대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집에 못 들어가요. 다 쓰고 들어가야지. 항상 비어 있어야 돼. 그래야 기분이 좋아요. 그래야 오늘 할 일을 했다. 오늘 살만큼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남아 있으면 집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오늘 다 쓰고 들어가요. 지금도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요 이거 있어요. 생활비가 없대. 그럼 벌면 되지. 저는 마음 먹은 대로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마음 먹은 대로 제가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가게 나가도 돈이고 칼라만 써도 돈이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자신감이 조금 80%밖에 안 돼요. 네. 여러분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하는 강의가 됩니다. 사과가지고 가슴까지.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으면 그 부모는 자식을 어디에 묻는다? 가슴에 묻습니다. 가슴에 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네.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느끼도록. 네. 자, 보세요. 김차옥 교수가 우송예술학원에서 강연 콘서트를 한대요. 전 마음속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줘요. 야, 강의를 콘서트도 되는구나. 대단하지 않아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노래만 콘서트가 되는 줄 알았더니 강의도 콘서트가 되는구나. 저는 언제나 콘서트 해볼까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콘서트 하기 전에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버스킹. 갤러리 사거리에서 윤치영이 버스킹 한대. 많은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인지도를 높여야 되겠죠. 네.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하는 강의를 하시려면 머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머리를 공략한 거 가지고는 왼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럼 가슴으로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성적 어프로치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강사들이 보면요 이성적 강의만 하는 거예요. 이론적 강의만 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해. 머리만 아파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아까 얘기했죠. 서울에 부산같이 아주 지겹게 하는 방법은 꼴도 보기 인사만 가는 방법이라고요. 꼴도 보기 인사를 앞에 나와서 계속 3시간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지. 일찍 끝내주면 고맙겠다. 이런 거죠. 저는 절대 일찍 끝나지 않습니다. 5분 전에 끝납니다.
여러분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하는 강의가 정말 명강입니다. 김창욱 교수가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김창욱 교수의 강의를 제가 계속 분석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분석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설명하지 마라. 설명하려 하지 마라. 시작. 연기하라. 김창욱 교수는요, 공감을 위해서 이론적인 걸 들어도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 가정사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의 뒷모습이 사랑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찡 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먹힌 스피치를 위해서요, 가슴으로 늘리도록 해야 되는데, 가슴으로 늘리도록 하는 방법은요, 따라합니다.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시작. 슬라이스가 뭐예요? 조각이에요. 여기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생활의 예화를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생활에서 정말 예화가 드릴만한 멋진 거 한 방에 선택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막 거창한 거, 그레이트한 걸 찾는다고요. 그레이트한 게 아니라고요. Small is power. 시작. Small is power. Small is beautiful. 시작.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힘이 있고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요. 작은 조각을 얘기하세요. 작은 조각, 일상에 엘리베이터 오르면서 딱 스쳤던 이야기, 이런 얘기하세요. 영동에 가서 넘어진 이야기, 이런 얘기하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이 삶은요, 그레이트한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아주 스몰한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정말 의미가 있어요. 작은 것이 확실하다고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요. 작은 것이 먹힌다고요. 거창한 걸 들이대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 꺼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화를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성적 강의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창한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레이트한 게 아니라고요. 작은 거라고요. 스몰. 작은 거. 따라합니다.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시작.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작은 것의 예화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설명하지 마세요. 묘기하고 연기하세요. 연기하세요. 저는 보여주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보여주세요. 프리젠테이션 때문에 오시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PPT를 일단 봐야 됩니다. PPT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은 프리젠테이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프리젠테이션이 정리가 PPT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은 강의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요, 강의를 못하고 막 꼬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보면요, PPT가 복잡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 원고식으로 문장을 가득가득 써서 왔어요. 그리고 보고 읽어요. 보고 읽는 게 강의입니까? 전달하는 거죠. 아나운서입니까? 강사는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영감을 전달하는 건데, 읽어가지고 영감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박수가 없으니까 힘이 안 나는데. 물 좀 한 잔 주실래요?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현대에 인기가 있는 강사, 김미경도 있지만 저는 김창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의 콘서트를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박완일 교수였어요. 아십니까? 그러니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였고, 불교 무슨 협회 회장 하셨던 박완일 교수. 그때 제가 리어커에 그 복사된 그 강의 테이프를 막 이렇게 세트로 팔았어요. 거기에 정덕기 교수 것도 있고, 막 그때 잘 나가던 황수관 박사도 있고 잘 나갔어요. 테이프를 무지하게 들었어요. 네, 최윤희.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강의를 좋아한 거예요. 정말 마구잡이로 막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로 다 듣잖아요.
와, 유튜브. 그래서 요즘 뭐 젊은 청년들한테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했더니 무직이래요. 무직. 뭐 어떻게 무직으로 먹고 살 건데? 예. 요즘은 조물주보다 한 수 위가 누구예요? 거물주. 거물 임대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장하다. 근데 그게 삶의 다는 아닌 것 같다. 여기 한 분이 딱 찌푸린 분이 있는데 그분은 건물주시군요. 네. 건물 가지고 있으면 예, 무직으로 먹고 살 수 있지만 요즘 또 건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만치도 않아요. 네. 한 10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으면 잘 굴러가는데 10억, 2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으면요. 바로 뭐 나갔다 돌았다 정신없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이요. 아이돌. 다. 네. 저도 새로 태어나면 뮤지션 되고 싶어요. 노래하는. 지금 캠코더 찍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저분이 피아노 선생님이시거든요. 피아노에 신밀린 사람이에요. 피아노만 있으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노래가 나와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노래하면서 강의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피아노를 시작했답니다. 저 선생님한테 전자피아노. 박수 좀 보내주세요. 언제가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자기가 성장해 갈 때. 교도소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어떤 형벌인 줄 아세요? 교도소 앞마당에 있는 쓰레미 더미를 이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옮기게 해요. 그리고 목욕시키고 재워요. 그 다음날 다시 깨워가지고 무슨 일을 시킬까요? 오른쪽에 있는 쓰레미 더미를 왼쪽으로 옮기게 해요. 그걸 매일매일 반복해 보세요. 그 재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정말 쓸데리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쓸데리 없는 인간이야. 내가 쓸데리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 자괴감, 삶의 의욕이 없는 거 있겠어요? 없죠.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은요, 막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열렬히 환호해주고, 네, 뭔가 나는 지금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나는 장하다고, 윤치호 멋있다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 때 막 열정이 샘솟고요. 일에 삶의 의욕이 샘솟는 거예요. 언제 가장 행복해요? 성장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성장하고 있다. 일신 우일신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장의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계시잖아요. 오늘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이죠. 좋은 강의 있으면 뛰어가요. 그래서 인파하는 코칭도 배웠고요. 패실리테이터 과정도 배웠고요. 최근에는 또 국제 코치연합에서 하는 코칭 기술도 배웠고요. 또 대학원도 다닌답니다. 1년짜리 대학원, 3개월짜리 대학원, 최고의 과정 이거 다닌답니다. 네. 왜요? 기뻐요. 따라합니다. 배울 때가 잘 나간 때다. 시작. 배우기를 멈추지 마라. 시작. 배우기를 멈추지 마라. 제가 지금 시간만 보고 있어요. 요거 배우려고 지금 확 코를 잡고 있습니다. 유호정 감성 코칭이 있는데요. 도안동에 사무실 가지고 있어요. 감성 코칭 배우려고요. 1급 과정, 2급 과정 두 개 제가 자격 과정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토요일날이라 제가 토요일날 최고 바쁜데 토요일날 CEO 과정 운영하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날이에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하루 쉬고 1박 2일짜리 감성 코칭 배우려고 합니다. 결국은 감성 코칭을 배워야 되겠어요. 네. 저 화술 전문가인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저한테 후진 양성을 해야 됩니다. 후진 양성해야 됩니다. 선생님 연세가 이제 있으시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후진들을 좀 이렇게 앞세우세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월요 강사 자격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저 뒤에 계신 선생님도 지금 저한테 피아노를 가르쳐 주지만 강사 자격 과정을 하신 분이에요. 나를 찾아 떠난 여행입니다. 그 강좌명이. 그래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에 안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갈고 닦아서 빛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쓰게 하고 그리고 방송에 출연하게 하고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사 자격 과정을 만들었는데 너무들 좋아하시고요. 만족하세요. 자기를 찾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바삐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나를 잊고 살잖아요. 내 안에 무슨 소리가 있는지, 내 안에 무슨 에너지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발견한 것을 갈고 닦게 되고 갈고 닦게 되다 보니까 그게 나의 어떤 그 경쟁력이 되어서 미래에 어떤 퍼블로션 영역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덴티티 나만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더 힘있게 밀어나갈 수 있는 명사가 되는 그런 코스를 마련했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생활의 조각을 말하십시오. 또 하나는요. 이게 셀프인데 이해하시겠죠? 셀프 어플리케이션 시작. 셀프 어플리케이션 자기를 적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골프 하시죠? 골프할 때 인아웃. 저는요 골프 구력이 한 20년 되는데 아직도 100도리를 깨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90타에서 100에 왔다 갔다 하는데 창피하잖아요. 구력이 20년인데 89타는 쳐야죠. 90타 가면 좀 제 연륜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책을 못 보고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터득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놀랍게 변한 거예요. 정말 골프는 과학이다. 골프는 폼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과학 원리대로 스윙하니까 방향성, 거리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80대 진 못하는 것은 3퍼터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잘못해요. 한 번에 탁 홀에 넣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에 넣으니까요. 왜냐면 그건 필드에서 감을 많이 익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95타 정도 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스윙할 때 인아웃으로 스윙하세요 그러거든요. 스피치 할 때도 강의할 때도요. 인아웃 법칙이 있답니다. 인아웃. 내 안에서 바깥으로. 근데 사람들은요.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립해 놓은 이론들을 근거로 막 그 이론을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말라고 했죠. 연기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연기하려면 인아웃.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깨닫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한 것들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땅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인아웃 강의법입니다. 따라합니다. 인아웃 강의법 시작. 그게 셀프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적용.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세요. 그런데 남사스럽게 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말이죠. 도구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구마.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도구마라는 얘기를 했어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 축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도구마에 얽매이지 마라. 도구마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라. 도구마. 오프라 윈프리는 방송에서 10살 때 자기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세계 만방에 폭로했습니다. 와, 그 용기.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무너졌습니까? 저 여자는 여자도 아니야. 그렇게 학대받았나요? 아니요. 위대한 오프라 윈프리. 그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 여왕이 된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여성의 또 지도자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뭐 했어요? 토해냈습니다. 뱉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적 갈등,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 여러분들의 어떤 열등감 이런 것조차도 토해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셀프 어플리케이션. 자기 적용.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낼 수 있으려면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토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명강사의 길로 들어서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제가 유도한 것의 힘은 포즈 이스 파워입니다. 따라합니다. 포즈 이스 파워.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포즈를 썼기 때문입니다. 포즈는 뭐예요? 쉼. 스피치에서 기술이 하나 있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포즈. 근데 포즈보다 좀 강한 게 있습니다. 포즈보다 좀 강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스페이스. Love is space. 시작. 사랑은 여지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다 꽉 채우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에게 뭔가 남겨주는 것, 여백을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스피치에서 기술이 하나 있다면 포즈입니다. 말을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주는 거.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나 땅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가끔은 한 번씩 13쪽 펴보실까요? 전하경. 가끔은 한 번쯤 큰 소리로 웃어보자. 행복한 순간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포즈를 줬어요. 끊어봤어요. 이럴 때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사람을 끌어다닙니다. 제가 주례를 300번 이상 봤어요. 주례를 300번 이상 봤어요. 리베라 호텔에 가면 연회석이 한 450석 돼요. 그리고 연단이요 한 1m 가슴 1m 한 50 정도 연단 높이가 그 정도 되거든요. 딱 올라가면요, 아 정말 스피치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례를 보잖아요. 한 450명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식장에서 주례 드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주례하면요 고요해져요. 조용해져요. 왜요? 전 이거 쓰거든요. 강력한 기술을 쓰거든요. 포즈. 제가 따다다다 말하지 않아요. 예, 연설하듯이 설교하듯이 합니다. 그러면 먹혀요. 쫙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포즈를 적절히 구사하시면 청중을 휘어잡습니다. 막 떠들잖아요. 어려운 강의가 뭐냐면 고등학생 대상. 공주 옛날에 여기 영상전문대 지금 바뀌었죠. 한국 무슨 대학을 바뀌었죠. 공주 영상전문대에 강의를 받았는데 체육관에 전교생을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예, 한 500명, 600명 있는데요. 체육관이요 쩡쩡 울려요.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방음장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강의를 하달라서 강의를 갔어요. 애들은 떠들죠. 막 음은 막 반사돼가지고 막 쩡쩡 울리죠. 어우, 이게 천국이 따로 없다, 지옥이 따로 없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소리를 높이잖아요. 큰 소리를 하잖아요. 더 떠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청중을 휘어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강에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막 떠들다가 조용하잖아요. 고개 들고 뭐야? 저 선생님 왜 그러지? 그런 거예요. 그럼 조용해지잖아요. 침착한 어조로 다시 조금 되게 막 떠들면 어떻게 하나요? 언성이 높아지죠. 소리 커지죠. 더 떠들죠. 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네, 포즈를 적절히 구사하는 것. 적절한 예화를 들어주는 것.
적절한 템포를 갖는 것. 자, 하나만 더 써드릴게요. 교재에 다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보이나요? 스피치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은 포즈입니다. 기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포즈를 주면 하나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있답니다. 템포가 따라옵니다. 템포가 뭐죠? 리듬입니다. 리듬. KT 인재개발원에 황소영 교수라고 있어요. 사회 강사인데 지금 프리랜서 뛰고 있습니다. 황소영, 남자입니다. 여자 이름 같죠? 그 친구는 말더듬이었습니다. 저는 겁 많은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충남 아산시 신참의 읍내리 278번지가 제 고향인데요. 정말 겁 많고 정말 아주 어리숙하게 그지없는, 제가 제 모습을 보면 너무 한심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못나게 태어났냐. 아주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막 테이프 막 갖다 듣고 마이크만 있으면 무조건 뛰어나가고 친구들 사회 다 봐주고 결혼식 사회 마이크하고 친해졌더니요. 결국 마이크 인생이 되어버렸답니다. 포즈를 쓰면 끊으면 템포가 절로 나오는데요. 황소영 교수가 말더듬이라고 했죠. 아빠가 너무 안타까워 하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중앙에 규칙가 짜증 먹고요. 같이 아들하고 아빠가 먹고 나면 돈을 줘요. 네가 가서 계산하라. 근데 얼마입니까?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이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놈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안 듣고 저 아저씨한테 돈 계산 잘하고 오지? 그래서 걸어가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맞춘 거예요. 템포가 나오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말할 때 말이 엉키고 이런 분 있죠? 템포 쓰시면 돼요. 자, 따라 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듯 말하라. 시작. 노래하듯 말하라. 네. 말하듯 노래하라. 시작. 말하듯 노래하라. 저기 뒤에 앉아계신 선생님이요. 저한테 전자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는데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연습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이거다. 가사 막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딱 한 수절 멈추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가 끝나면 다시 또 다시 음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바로 그거다. 노래는 말처럼 하라고. 노래를 노래처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 악다구리죠. 막 힘주고.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방법은요. 몸을 일단 음악에 맞추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 음악에 반주에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듯이 힘 빼고 노래하면 노래가 되더라고요. 조금은. 제가 박치거든요. 정말 제가 노래 몇 곡은 잘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멋있다. 정말 잘하신다. 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박자를 놓쳐요. 근데 이 템포를 맞추다 보니까 박자를 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노래하듯이 말하고 말하듯이 노래하면 정말 멋있는 청산수와 같은 스피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얘기 했어요. 자, 감성으로 스피치를 해야 됩니다.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셀프 어플리케이션과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를 통해서 설명하지 말고 묘사하라. 설명하지 말고 연기하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해서는 포즈와 템포를 적절히 구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가 딱 1시간 됐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